유동적 무효라는 거는, 유동이라는 건 뭔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허가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체결한 계약은 그냥 무효. 외국인이 아까 뭐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그죠? 그런 데에서도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적 무효라고 할 때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의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에 확정적 무효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기는 유동적 무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동적 무효는요 몇 가지 좀 볼 게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계약을 했는데 그죠? 계약을 했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해약금으로써 될까요? 네, 맞습니다.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약금을 지불하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계약 자체는 완성이 됐지만 서로 어때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죠. 그죠? 이건 허가 신청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되니까. 그래서 협력을 할 의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이러한 협력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공부 많이 되셨네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시죠. 하지만 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유동적 무효인 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될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고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든지 아니면은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럴 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는 허가 처분 있는 경우, 허가가 난 경우가 되겠죠. 그럼 허가가 날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뭔가요? 허가구역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럴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당연히 유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장 유동적 무효 304페이지는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각 내에서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죠? 계약금이 수수됐어요.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그죠?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자체의 성격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요. 이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돈 달라는 소리도 서로 못하겠죠? 서로 부담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저 청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유동적 무효의 상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맞죠? 3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랬나요?
이유를 가지고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뭘 할 수는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죠? 토지 소유자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있기 전에 갑에게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 없죠?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다. 맞아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허가를 배제한다는 얘기죠.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아니죠.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대해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확정적 무효니까 계약은. 그죠?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해약금에 대한 해제죠.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을은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나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 무효이므로 을이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지금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 의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 청구권도 채권자 대의 행사에 의해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이 된다. 이건 뭐예요?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렇겠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사용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허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 그죠?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조사 확인 설명 시 알아야 될 법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조사 확인 설명. 우리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부터 나오는데요. 조사 확인 설명시가 뭐예요? 우리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그죠? 실무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확인 설명 의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라는 말이 있었죠?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거자료를 보고 나서 그거를 확인해주고 설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뽑고 또 뭘 뽑는다 그랬나요? 등기부 등본도 뽑고 그죠? 건축물 대장도 뽑고 토지 때문에 필요하면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본다면 그죠? 다음 중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으로 틀린 거 나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 올드하죠? 그죠? 요즘 누가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 이렇게 뜨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인터넷에서 뜹니다. 확인되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확인 내용으로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요, 실제로 걔가 법적 성질을 지닌 아이는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도 안 내요. 뗄 때. 그죠?
그냥 단순히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서 지역, 지구, 구역 등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 소유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없죠? 토지 소유자의 성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대상. 그죠? 근데 두 개가 상충할 때는 두 개가 부딪혀요. 달라요. 어디가 우선해요?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죠? 소유자에 대한 건 등기가 우선하고요. 면적이나 있던 거는 어디요? 대장이 더 우선을 한다. 다음 중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상한 용적률에서 나오긴 해요. 그죠? 나올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철도보호지구 학교 환경위생정화고 이런 거는 모르겠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요건 알 수 있겠죠. 토지 이용계획서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은요,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를 반영한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농지법은 뭡니까? 농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농지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경자유전 했습니다. 그죠? 경자는 이경자는 아니죠. 경자는 경작을 하는 사람이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그죠? 이승만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그 원칙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농업이 점점 줄고 있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그리고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농지인데 집으로 전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경자유전. 경작을 하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아니면 학교에서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서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을 하던 자가 다른데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 체험농장. 그죠? 요런 건 예외사항을 두어서 내가 농업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 상한 보시면 상한은 기본적으로 얼마인가요? 많이 나오는 숫자가 1만 그리고 1000 이렇게 나오죠. 1만은 뭔가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내가 농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죠?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상속받은 거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후에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죠. 내가 3만 제곱미터 하다가 나 이제 농사 그만둘래. 하지만 8년 이상 했죠. 이럴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주말 체험 농장을 한다. 그러면 1000. 그죠? 1000인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게 1000이에요. 그죠?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이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체 하는 경우에는 상속, 이농한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취증은 뭔가요? 농취증이라고 부르는데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증명이죠. 그래서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받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 상속, 담보농지 이런 게 쭉 나오죠. 이럴 때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농취증을 받아야지만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 첨부해야 되고요. 그죠? 농취증은 또 이런 거 날짜 나오면 또 진짜 저 변방에 있는 애까지 날짜가 나오면 마음이 아프죠. 또 보던 날짜도 아니에요. 농취증 어디 가서 받나요? 실제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죠? 면사무소 가서 받죠. 면사무소 가서 농취증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4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그죠? 이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서 그 농취증 할 때 그럼 뭐 쓸까요? 농취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뭘까요? 주말 체험 영농 이런 게 많죠. 그죠? 아니 다 농지들 다 저기 밭대기들 다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척들을 하고 그러세요? 그죠? 다 농취증들이 있으시잖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 여기다가 뭐 심고요? 뭐 심고 뭐 심으려고요? 그죠? 경영계획서 이런 거 쓰죠? 그죠? 그리고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취증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이에요. 그죠? 그 숫자 나오는 거 따지면 어때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4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2일인데 계획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확인하러 갑니다. 거기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계획서잖아요. 그죠? 현재 뭐가 있으면 현재 뭐가 있는데 나 요거 이제 언제는 뭐 할 거고 그 계획을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왜 해보셨잖아요. 다 왜 안 해보신 척 하셔요. 네. 그래서 신청인에게 4일 혹은 2일 이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는요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그죠? 임대차 하는데 왜 임대차가 또 얘기가 되냐면 반드시 무슨 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서면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서면 계약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기간도 있어요. 우리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주택은 얼마예요? 임대차 하면 2년으로 본다 하죠. 1년 했어도 2년으로 보잖아요. 농지는 3년으로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3년 이상으로 하는 건데, 그죠? 3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이런 특별한 사유에 있을 때는 잠깐 나 쉬고 나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못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시의 갱신도 있고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 강행, 규정 뭐 이렇게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농지법상 농취증 발급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는 거 아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약간 특수한 상황이쯤 되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 상속인이 유증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시효 취득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죠?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별로 농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대상이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 국가거나 뭐 이런 느낌이죠. 이해되시나요?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내가 그 땅 사고 싶은 거예요?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죠. 경매 받는 거는. 근데 어떻게 사고 싶은 거예요? 정답이죠. 경매는 그 땅을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뭘 받아야 되겠어요? 농취증 받아야 되겠죠. 문제, 이거 문제풀이집 309페이지죠.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죠? 이거 자 보세요. 농지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죠?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팔 수도 있죠.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할 때 틀린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됐다. 소유 상한이 없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할 때는 330제곱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아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맞아요? 좀 금방 말씀드렸죠? 농업인이 아닌 자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아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지 전용 허가는 뭔가요?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두 가지가 있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걔가 실질적으로는 지역은 농지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걔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에요. 그죠? 전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뭔가요? 원래의 목적인 농사를 목적으로 했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바꿨다. 우리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해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전용 허가 해놓은 땅은 상한, 제한, 농지가 아니니까. 그죠?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경자윤회 법칙에도 위배되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틀린 건 뭐예요? 2번이겠죠? 이게 330제곱 미만, 이것도요, 은근 재밌는 게 뭘까요? 원래 얼마예요? 1000제곱이죠. 1000제곱 몇 평이에요? 머릿속에 330평으로 외우신 분들은 딱 걸리겠죠.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은 가장 옳은 것. 이건 조금 옛날 문제라, 그죠? 그래도 한번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농업인만이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옛날엔 맞겠죠? 지금은 없어요. 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네. 통작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나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인 임야, 그죠? 임야인 토지인 경우 형질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되게 어렵죠? 이 문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 군수가 발급한 농취증을 첨부하면 취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아니죠? 시, 군, 읍면장. 그죠? 군수가 아니죠? 그러면 5번은 넘어갔다고 치고 나머지를 좀 볼까요? 가장 옳은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말 체험 용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A에게 도시민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나요? 주말 체험 농장. 그죠? 맞죠? 맞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 같은데 2번까지는 됐고 3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죠? 현재 농작물이 없다는 얘기죠.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라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상의 지원 전답 과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농지부터 농지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고 설명하였죠. 근데 답은 뭘까요? 답은 있다고 설명하였다가 맞겠죠. 뭐 3번이 틀렸으니까 현재 상황. 거꾸로 지금 보면, 그죠? 문제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경우를 보자는 얘기예요. 밑에 정리된 거 보시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는 문제가 뭘까요? 농지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다라는 건 뭔가요? 전답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농지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그죠? 아닌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그러니까 이용이 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어때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농지로 보지 않는 걸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위에는 농지로 보는 것을 농지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농지이냐 아니냐만 따지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5의 1은 변형이에요. 0.6% 합격률이.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합격률이 10% 정도 됐었어요. 10%, 12%. 10배 이상. 태모 있잖아요. 제 시험 봤어요, 2월 달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게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뭐면 이제 찝어내기가 힘든 거야. 그죠? 찝어내기가 힘든 거니까 몇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중개법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힘들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3페이지 6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죠?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이거 22회네요. 주말체험 용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주말체험 농장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취증 자격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죠?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농지 임대할 때는 반드시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농지를 양수한 자, 임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는 농지 있죠?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이거, 농사 8년 동안 하다가, 그죠? 이농하면 내가 3만 제곱미터 했어도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했죠? 8년 동안 농사 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농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농지는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하다. 맞아요? 농지 전용 하면은 이미 걔는 농지가 더 이상 아니라니까요. 그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매수 신청 시가 맞을까요? 매수 신청 시? 아니겠죠? 매각 결정 기일까지가 됩니다. 이거 조금 그거 하나가 어렵죠? 3번이 좀 하고요. 농지 매매가 유효라면 농지를 구입한 후에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된다. 그러면 농지 다 값 떨어지겠지? 이런 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죠? 다 떨어지겠죠? 농취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취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뭐예요? 농지가 취득이 돼야지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농지 취득에 농취증이 있어야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맞나요? 효력 발생 요건이 2예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죠. 그죠? 농취증 때문에 농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농지를 사기 위한 하나의 조건, 하나의 성립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그게 전부가 되는 어떤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맞나요? 아까 뭐가 있었죠? 징집, 기타 사유 이런 거겠죠? 3년 이내의 기간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요게 자꾸 걸리네요. 서면계약. 그쵸? 농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저축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수인은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샀단 얘기죠. 그러면 4번이 좀 끄림직하고 3번 볼까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라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어때요? 3년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서 칠 수가 있겠는데 4번 얘기를 한번 볼까요?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시군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을까요? 맞죠? 소재지를, 농지에 대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죠? 농지에 대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주차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죠? 이거는 장류 문제네요.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는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농업법인의 합병이 주가 되는 거지 농지 취득이 주가 되는 게 아니죠.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병을 하다 보니까 농지가 취득이 된 거죠.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맞나요? 징집으로 인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3년 이내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은 3년으로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죠?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 그거 착공해야 되죠. 주말 체험 영농은 한 세대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아니죠? 각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